내가 모든 걸 자백할게요. 언니,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요. 독방 건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 환청이라도 들은 건가? 사랑하는 남편, 이기대를 잔인하게 해쳤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오게 된 안윤수. 자포자기 시리에 쓰러져 있던 상황에 어디선가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네요. 언니 남편, 내가 그랬다고 자백해준다고요.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범인이 돼버린 안윤수는 놀라서 번쩍 몸을 일으켰죠. 도대체 왜 내가 저질렀다는 범죄를 자신이 덮어 써준다는 거지? 안윤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가져가 벽에 밀착했네요. 어차피 나는 많은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예요. 사람들한테 마녀 사이코패스로 불리지만 언니한테는 천사가 돼줄 수도 있어요. 두꺼운 벽 하나를 두고 사이코패스라는 여자는 거래를 타진합니다. 안윤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이 벽을 넘어왔지만 당장 어떤 응답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안윤수는 독방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명이 기거하는 감옥방에서 사이코패스 모은의 사건 기사를 신문에서 찾아 읽습니다. 안윤수에게 거래 제안을 했던 모은은 자신의 말대로 선처의 여지가 없는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만일 모은이 자신 남편의 사건 범인이라 자백을 해준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안윤수는 사랑하는 딸 이솝을 보육원에서 데려와 자신이 보살필 수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걸까? 모은이 정말 자백을 해주긴 해주는 걸까? 망설임이 많았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치과의사 부부의 갑질로 두 사람을 잔인하게 해친 모은이 또 한 사람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 중에 자백했다는 사실로 세상이 시끄러워졌네요. 자백한 그 범죄는 바로 안윤수의 남편 이기대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안윤수 입장에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안윤수는 너무도 억울하게 남편 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잡혀 있었으니 말이죠. 유명 판화가였던 남편 이기대와의 결혼식을 생각해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요. 사건 당일 안윤수는 이솝의 동생을 만들어보자는 이기대와의 약속으로 일부러 서로 시간을 내서 작업실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 시간에 이기대 작업실로 찾아간 안윤수는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이기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와의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랬던 안윤수가 갑자기 범인으로 몰리게 된 건 심리적인 혐의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범죄를 당한 다른 평범한 아내와 달리 안윤수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였는데요. 더구나 변호사는 범죄를 부인해서 괘씸죄로 평생 수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라고 조언했었죠. 매의 눈을 가진 경찰 출신 백동훈 검사가 안윤수를 범인으로 잡아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입장이었는데요.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100번 이익이라고 했네요. 작업실에 자주 드나드는 여자 후배 오서원과 이기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게 두려워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물론 안윤수는 사건 당일 작업실 앞에 주차를 하다 후드코트를 입고 작업실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었네요. 그 여자가 오서원이라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오서원을 태운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오서원이 작업실에 있었던 건 맞지만 훨씬 일찍 그곳을 벗어났다는 알리바이가 나왔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 이기대와 오서원 사이에 뭔가가 있었고 안윤수가 그걸 알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합리적인 서사를 만들기에 충분했었죠. 그래서 안윤수는 변호사 말만 믿고 현장 검증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네요. 결국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이 되고 말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윤수가 아주 결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안윤수와 이기대의 사적인 영상이 증거물로 나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았고 안윤수는 남편 이기대한테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한 이야기도 등장을 했는데요. 좀 의아한 건 미술교사로 재직하는 안윤수가 변호사의 일방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범죄 자백까지 했다는 것이었네요. 어차피 범인으로 지목이 된 밖에야 딸 이소비를 위해서라도 빨리 밖으로 나오기 위해 자백이라는 걸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일 안윤수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건 너무도 비운의 일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결국 두 개의 자백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네요. 안윤수의 자백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원인이었고 모은의 자백은 안윤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죠. 모은은 안윤수가 풀려나도록 만들기 위해 일거수일투족 안윤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네요. 새로 선임될 변호사 선택에까지 조언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안윤수는 장정구라는 이름 없는 양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장정구 변호사는 자신의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다해 우선 안윤수를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만들었네요. 모은은 자신의 자백이 바로 안윤수의 출소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애써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었죠. 그 과정에 자백을 한 것이라 언론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법조계 역시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으로 일이 이어진 건데요. 안윤수는 풀려났지만 반대로 모은은 원래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극악한 일을 저지른 입장에 또 하나의 큰 범죄를 자백해버리니 피고인을 변호해야 하는 변호인 입장에선 일이 아주 골치 아파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정식으로 안윤수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안윤수의 변호사와 모은의 변호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죠. 짐작하셨겠지만 모은의 자백은 안윤수와의 거래 일부였죠. 자신이 자백을 하는 대신 안윤수가 해줘야 할 게 있었는데요. 고세훈을 없애주세요. 모은은 1년 전 치과의사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간호사를 들어왔다고 하네요. 1년 동안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치과의사 부부로부터 너무도 심한 갑질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은은 언젠가는 그 두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무언가를 늘 지니고 다녔다고 했었네요. 그러다 어느 날 갑질이 극에 달했고 결국 그것으로 의사부부 두 사람을 해쳤던 건데요. 고세훈은 의사부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은은 홀로 살아남은 아들까지 안윤수에게 없애달라 했던 건데요. 모은의 범죄가 발각되고 난 후 기자의 질문에 했던 대답을 기억해보면 어쩌면 모은의 목적은 의사부부보다 그 아들이 표적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의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너 역시 그 죗값을 받는 거야. 남은 아들에게 미안함을 표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은은 고세훈에게 바로 몇 마디 말을 남겼죠. 부모의 갑질에 대한 책임이 마치 아들에게도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안윤수는 고세훈을 없애달라는 모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서 사랑하는 딸 이소비도 집으로 데려오게 된 건데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안윤수는 모은과의 약속을 바로 이행하진 않았죠. 변호사조차 없는 모은은 혼자서 속이 타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모은은 안윤수가 밖으로 나간 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도 스스로 준비해 두었을 건데요. 그러다 갑자기 진영인이라는 변호사가 모은을 찾아왔네요. 진영인은 국선 변호사로 10년을 지낸 유명 변호인이었죠. 모은처럼 열악한 상황에 사람을 돕는 게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했는데요. 더구나 모은 사건을 맡으려는 건 자신의 아내 최수연 때문이라고 했네요. 안윤수를 구해주기 위해 모은이 어렵게 자백한 걸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제 발로 진영인이 찾아 들어오자 모은은 변호인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안윤수를 재촉하는 편지였는데요. 안윤수는 자신의 변호사 장정구를 통해 편지를 받았지만 금방 약속을 이행할 수는 없었죠. 모은은 안윤수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 안윤수의 절박함을 언급했었죠. 자신들이 믿어야 할 건 그 절박함이라고 말이죠. 사실 안윤수는 밖으로 나와 딸 이솝과 함께 살게 되고부터 조금은 절박함이 없어지게 되었죠. 숙제처럼 모은과의 약속만
가슴에 쇳덩이로 남아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안윤수는 모은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자신에게 갑질했다는 의사 부부를 그렇게 만든 걸 보면 정말 마녀의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늘 불안했죠. 당장 의사 부부 집을 찾아가 아들 고세훈을 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안윤수는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무죄가 된 건 아니죠. 모은이 그랬다는 걸 밝히는 재판이 다 끝나야만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는 건데요. 더구나 안윤수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라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만 했네요. 혹 모은이 자백을 취소하거나 하면 다시 수감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즈음 안윤수는 자신의 뒤를 미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윤수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집으로 유인을 했죠.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찰나에 그 뒤를 쫓게 되는데요. 안윤수는 자신을 감시하는 걸로 봐서 그가 모은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쫓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고 안윤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건 당일 작업실 앞에서 봤던 바로 그 후드코트 차림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날 보았던 그 얼굴과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다 자세히 보니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닮아 있었죠. 자신의 범죄를 자백해주고는 대신 고세훈을 없애달라 제안을 했던 사이코패스 모은이었던 거네요. 하필 그 당시 모은은 감옥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한순간 우리 시청자들은 모은이 진짜 이기대 사건 범인이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모은이 어떤 수를 써서 그곳을 잠시라도 나올 수 있다면 애써 안윤수를 시켜 고세훈을 없애달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그 일을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안윤수는 그 사람이 모은이다 아니다를 떠나 자신의 남편을 해친 범인 모습과 닮아 있어 끝까지 추적을 했었죠. 그러다 전자발찌의 행동 반경을 벗어나는 범법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모은과 그날 범인의 모습이 닮아 있어 모은이 범인이 아닐까? 시청자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기대 사건의 범인이 안윤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후드코트 입은 사람을 따라갔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안윤수가 남편 이기대가 세상을 떠난 후 보여준 아리송한 옷차림과 행동들은 안윤수가 범인일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여기서 안윤수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안윤수는 자신이 남편 이기대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라고 인터넷에 스스로 자백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안윤수는 중요한 상황에 후드코트를 놓치게 되고 자신의 보호관찰관인 배순덕의 판단이 중요한 입장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배순덕과 친해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은이 없애려고 하는 고세훈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게 되죠. 고세훈이 그저 의사 부부의 착하기만 한 아들이 아니라 뭔가 치명적인 범죄 행위로 재판까지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윤수는 조금 용기를 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갓 출소한 뚱띵이라는 한 여자가 자신의 딸 이솝을 데려간 사건이 생기면서 더 이상 지체했다간 딸 이솝을 잃을지 모른다는 절박함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은과의 약속을 시행에 옮기기 위해 고세훈을 따라붙으며 기회를 엿보는데요. 그러다 결국 안윤수는 고세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회를 잡아 공격하며 때려눕히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 감옥에서는 모은이 수감된 방에 구희영이라는 아이가 입소를 합니다. 어린애들이 가야 할 곳에 티오가 없어 어른들 방으로 왔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고세훈이 실종됐다는 방송 뉴스가 나오면서 세상은 다시 모은이 저지른 사건에 시선이 모아졌죠. 모은이 고세훈 부모를 해친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 구희영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잠자는 모은 앞에서 잘못을 빌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뭔가를 저질러서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모우는 안윤수가 진짜 고세훈을 없앤 게 맞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사실 모우는 변호사 진영인으로부터 사진 한 장을 건네봤습니다. 잔인하게 삶을 마감한 고세훈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진영인 변호사는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시청자는 안윤수가 보냈으리라 짐작했었네요. 당연히 안윤수가 고세훈을 없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윤수와 모은이 남몰래 만나게 되면서 우리 생각은 모두 뒤엎어졌죠. 안윤수는 고세훈을 해치지 못했었네요. 마지막 순간 고세훈을 타일러 일주일간 숨어 지내라고 했죠. 어떤 나쁜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마구잡이로 아이를 해칠 수는 없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세훈은 안윤수의 말을 들을 인물이 아닙니다. 결국 다시 게임을 하러 거실로 올라왔던 건데요. 그 후 고세훈은 누군가의 공격을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모은은 진영인 변호사를 통해 고세훈 마지막 모습의 사진을 받았고 말이죠. 재미있는 건 모은이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안윤수는 고세훈 사건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고세훈의 할아버지에게 사건 당일 안윤수가 그 집으로 왔던 사진이 핸드폰으로 전송된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안윤수는 고세훈 사건 범인으로 경찰과 검찰에 쫓기게 됩니다. 백동현 검사는 안윤수와 모은 사이에 분명 모종의 꿍꿍이락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계속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죠. 결국 안윤수와 모은의 거래 때문에 고세훈이 세상을 떠났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이렇게 안윤수는 쫓기면서 변호사 장정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인터넷으로 자신의 실시간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나는 내 남편 이기대 사건의 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세훈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자는 혼돈이 옵니다. 스스로 저렇게 고백할 정도면 진짜 안윤수가 범죄자가 맞았구나 생각하게 된 건데요. 물론 두 사건 모두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윤수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모두에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네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전되면서 백동훈 검사는 고세훈과 모은의 관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허위자백까지 하면서 모은이 고세훈을 없애고 싶었다는 건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인데요. 결국 백동현 검사는 모은은 모은이 아니라 진짜 이름은 강소혜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네요. 강소혜는 고세훈 때문에 세상을 떠난 강소망의 친언니였는데요. 강소혜는 어린 학생 때 독일로 조기 유학을 가서 의학을 전공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식 의사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 치과에서 간호사 노릇을 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건데요. 강소혜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태국에서 의료봉사를 하다 코로나로 김씨가 앓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주자주 동생 강소망과 영상통화를 나누었지만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동안은 연락이 두절된 건데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동생 강소망과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말았네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해서 강소혜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며 고통받았었는데요. 하필 그 당시 삶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친구가 자신의 이름 모은을 선물하면서 강소혜는 모은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복수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죠. 강소혜는 한국으로 돌아와 고세훈의 부모 치과병원에 모은이라는 이름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복수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 부모들은 자신 아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주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재산과 유명세를 이용해서 아들 고세훈이 지은 죄를 재판 당시 피해자였던 강소혜의 동생 강소망에게 오히려 범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때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강소망의 친한 친구 구희영이었죠. 그 부모는 구희영을 위협해 강소망의 원래 행실이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했다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고세훈은 종지부라도 찍듯이 자신이 강소망에게 강제로 행한 동영상을
강소망 핸드폰 주소록 모든 사람에게 전송을 해버렸습니다. 강소망은 그 충격으로 결국 스스로의 생을 놓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딸을 보내게 된 그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강소혜에겐 동생과 아버지, 모든 가족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것인데요. 가장 용서가 안 되는 건 추악한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고세훈을 그 부모가 재산을 뿌려서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동생 강소망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고요. 이쯤 되면 모은이 왜 간호사로 살았는지, 왜 안윤수와 거래를 하자고 했는지 모두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모은과 거래 약속을 한 안윤수가 고세훈을 살려줬지만 고세훈은 결국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왜 안윤수인 척 허위 정보까지 내세우며 그런 짓을 했던 걸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세훈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모은의 변호사 진영인입니다. 진영인은 고세훈 마지막 사진을 가져와 모은에게 전달했었죠. 유추해보면 고세훈 할아버지에게 안윤수 사진을 보내 범인으로 만든 사람도 진영인 변호사인데요. 진영인이 도대체 왜 이 일에 이렇게 깊게 개입이 된 걸까요? 우선 그 이야기에 앞서 맨 처음 모은이 치과부부 사건을 벌이던 상황으로 잠시 이야기를 옮겨볼게요. 모은은 두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도 그대로 그 장소에 남아있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모은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고세훈까지 없애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진입을 했었죠. 화면에는 잠시 홈캠이 보여졌었고 말이죠. 그 홈캠은 고세훈이 기르는 고양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고세훈이 부리는 부하 같은 친구가 관리하고 있었죠. 고세훈에게 몇 푼 용돈을 받으면서 말이죠. 재미있는 건 그 친구가 구희영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희영이 수감된 후 면회왔던 장면까지 나왔었는데요. 모은이 고세훈 부모를 해치던 당시 그 장면을 홈캠으로 가장 먼저 보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였죠. 모은은 고세훈을 기다리다 현장범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고요. 그 친구와 구희영이 친하다는 걸 전혀 몰랐던 모은은 구희영이 강소망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구희영의 생명을 애써 구해주었네요. 결국 모은에게 홈캠 관리하는 친구가 고세훈 범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구희영이 전하게 되는데요. 모은의 범죄 현장을 모두 보고 있었던 홈캠 친구는 안윤수가 고세훈을 공격하던 장면 역시 모두 저장해 놓았었죠. 하지만 안윤수가 고세훈 사건의 범죄자로 몰린 건 홈캠 친구가 저지른 게 아닙니다. 고세훈을 그렇게 만든 진영인이 마지막에 집안의 홈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영상을 자신이 편집한 것이었죠. 안윤수가 집으로 왔던 상황까지만 두고 그 이후의 영상은 모두 지워버렸는데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전체 영상은 홈캠 친구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안윤수의 재판에 그 영상이 증거물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요, 진영이는 왜 고세훈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안윤수의 남편 이기대의 사건으로부터 돌아가야 풀리게 됩니다. 진영이는 얼마 전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의 이사장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코보아코의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 이사장은 누구보다 안윤수 남편 이기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 매번 그림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기대에게 감정을 의뢰했었는데요. 아부나 거짓말을 싫어하는 이기대는 아는 대로 솔직하게 평을 해주었네요. 소코보아코의 그림이 유명하긴 하나 요즘 그 작가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다고 말이죠. 이사장은 그 말을 듣고 그 그림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거금을 들여 선물을 한 진영인 변호사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 너무도 불편했던 건데요. 첼리스트인 아내 최수연 역시 그런 평가를 한 이기대를 마구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진영인 부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기대를 회유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런 걸 아주 성가셔하는 이기대는 아주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이기대가.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인과 최수연은 이기대를 설득하려고 작업실을 찾아왔었네요. 바로 그날이 안윤수와 이기대가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작업실에서 약속을 해두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진영인 부부와의 타협이 싫었던 이기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죠. 작업실까지 찾아오니 정말 짜증이 났던 건데요. 결국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최수연은 안윤수와 이기대가 마시려고 준비해놓은 와인병을 쳐들어 이기대의 뒤통수를 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잔혹한 사건이 시작이 돼버렸죠. 이기대가 쓰러져 더 이상 반응이 없자 남편 진영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아내 최수연이 저지른 일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자기들 빠져나갈 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아내 최수연을 먼저 내보냈네요. 이기대와 치고받고 하는 사이 옷이 물들어버린 최수연은 작업실에 있던 후드코트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왔죠. 마침 그 순간 건물에 주차를 하던 안윤수가 최수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를 그렇게 만든 두 부부는 결국 아내 안윤수가 무기징역 받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자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쾌재를 불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은이 등장해 재판 과정에 자백을 해버리니 자신들 범죄가 드러날까봐 모은을 변호하겠다며 사건에 뛰어든 것이었네요. 진영인 최수연 부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고세훈까지 없애버리고는 그걸 안윤수에게 덮어씌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홈캠 친구가 진영인과 최수연이 녹화된 전체 영상을 모은에게 주었기 때문에 안윤수는 결국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실 안윤수는 고세훈을 없애겠다고 모은과 약속했지만 그걸 어겼었죠. 하지만 모은은 끝까지 안윤수를 도왔네요.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안윤수를 위해 진영인과 함께 세상 떠나는 상황까지 만들었는데요. 모은은 안윤수에게 말했었죠. 자신은 돌아갈 곳이 없지만 안윤수는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고. 안윤수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딸 이솝이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모은은 선물처럼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모은에게는 동생 강소만과 아버지를 잃은 후 생에 남은 시간은 복수를 하는 데만 필요했던 것 같네요. 결국 모은은 떠나고 안윤수가 딸 이솝을 데리고 모은의 자취를 찾는 것으로 자백의 대가는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도록 안윤수와 모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요. 안윤수가 허위 자백을 한 이유는 딸 이솝 때문이었죠. 그리고 모은이 허위 자백을 한 건 자신의 동생과 아버지 두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두 여성의 가족을 위한 고군분투는 아주 오래 머리에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부작으로 구성된 작품이라 한꺼번에 시청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넷플릭스 시청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작을 그대로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백의 대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